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등장했죠. MZ세대 특유의 가치관과 직장관이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MZ세대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개성이 강한 요즘 친구들과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세대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오늘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그 MZ라는 말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네. 하지만 이 MZ라는 말에는 진짜 모순이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세대가 넓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MZ들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이제 팀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팀원들한테 사실 이 팀장님도 MZ예요. 더 놀라운 건 심지어 그 위에 부장님도 MZ예요. 그러니까 M이 그 40세 중반부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40세 중반이신 부장님부터 중간 관리자, 실무자님까지 모두 다 MZ 세대에 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다 똑같은 세대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우지 말고. 그런데 참 그 사실 MZ 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MZ들 왜 이래라고 했을 때는 요즘 젊은 친구들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MZ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기엔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잘파 세대입니다. 네? 잘파 세대요. 잘파 세대요? 네, 잘파는 G세대 G랑 네. 알파 세대를 합쳐서 이런 말이 잘파 세대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요. 그런 잘파 세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들의 경향, 단점, 장점들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올 시대를 대비하자는 책입니다. 이제는 잘파 세대다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니, 제가 이상한 겁니까? 잘파 세대 저 잘 몰랐어요. 네네. 이건 제가 모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상한 겁니까? 이제는 아셔야죠.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동안에는 뭐 IT 인공지능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네. 벽돌 깨기 입문책까지 쭉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번 책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제가 쓴 책이긴 하거든요. 아니 진작 얘기를 하시지. 몰랐어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요. 비즈니스 테크 입문 쪽으로 글을 쓰기는 작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세 가지를 어떻게 다 써라고 하는데 1년에 각 분야별 한 번씩은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잘파 세대론을 좀 썼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시는 CEO분들이요. 요즘 직원이나 알바생들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 분은 회의 시간에요. 새로 입사한 친구한테 이런저런 부분은 좀 조졌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실수한 부분과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네.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감정은 배제하고 정말 팩트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직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니요. 옆에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다시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것도 재밌는데 알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바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삐끗해서 오늘 출근을 못하겠다고 문자가 왔대요. 네. 그래서 다른 알바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병문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자를 보여줬더니요. 그 다른 알바 직원이요. 그거 초록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알바 빼먹고 싶을 때 보내면 좋은 내용이라는 문자 추천 내용 그대로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름만 바꿔서 보낸 거죠. 이런 CEO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다른 분위기가 시작된다라고 느껴졌고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잖아요.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이른바 그 코로나 세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활 3년여를 맞아요. 비대면으로 한 친구들이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회생활, 뭐 조별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관계, 의사소통에 조금 서툰 느낌이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졸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이 사람들과 같이 알바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을 해봤거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요. 이 기존의 MZ 세대들도 내가 알바를 써봤지만 그들과는 완전 다르다라고 혀를 내두르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사례 얘기하실 때 회의 도중에 가방 들고 그냥 가버리고 회사 그냥 퇴사해버렸다는 직원 있잖아요. 엄마가 그 다음에 전화 안 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좀 제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요즘 잘파 세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세대 구분하는 게 네. 항상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네. 아 이거 뭐 마케팅을 위한 분류 아니냐, 이거 세대 구분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원래 세대 구분은 마케팅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이른바 타겟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연령별로 다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서 분석을 하고 특징을 추출해서 타겟팅하기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묶어보니까요. 네. 비슷한 사회 환경과 변화를 겪어본 사람들 특징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게 세대별로 추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세대가 그런 비슷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꾸준히 세대 구분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또 세대 구분을 하면 그 세대에 속하시는 분이요. 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뭐 이상해라고 해서 자기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개개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세대 구분을 왜 하냐면 네. 저는 이게 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개별 물분자는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네. 강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하지만 전체적인 강의 흐름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라는 거시적인 움직임은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어떤 그 강의 움직임을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 농사에도 이용도 하고 댐도 만들고 강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세대 구분도 그렇게 강을 파악하는 것이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큰 흐름,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그렇게 또 흘러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구분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러면 잘파 세대, 이 잘파는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구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G가 20세 중후반부터 지금이 한 중고등학생들까지고요. 알파가 그 밑에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MG가 포괄하는 나이가 30년 정도 되니까 네. 이거랑 범위가 비슷한 거 아니냐. 굳이 뭘 이렇게 나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제가 나눈 기준, 뭐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잘파 세대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그 기준은 스마트폰이에요. 그 잘파 세대가 보여주는 특징들이요. 대부분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보자면 M세대만 해도요. 디지털을 배워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라서요. 근데 G세대와 알파 세대들은 디지털의 환경에서 태어난 원주민들인 거죠. 태어났더니 이미 휴대폰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 책에서 이제 그 미국에 이민을 간 한국 사람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M은 이민 1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쓰긴 하지만 영어 쓰는 게 편안하진 않아요. 그냥 쓸 수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을 공부해서 쓰고 있는 M세대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G세대들은 이민 1.5세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생각도 해요. 영어를 쓰는 것이 편한데 한국말은 좀 서툴긴 하지만 알아듣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G세대들이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나온 거니까 이들은 성장을 스마트폰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이 좀 더 편안한 친구들이고요. 알파 세대는 그냥 이미 2세대들이죠. 영어밖에 못 써요. 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는 세대들이고요.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쥐어지면 그냥 바로바로 써요. 그냥 막. 그 도시전설 있잖아요. 2살짜리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니까 얘가 앱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더라는 도시전설이 가끔 등장하는 게 이 알파 세대거든요. 그래서 G세대, 알파 세대를 묶어서 디지털이라는 특징을 같이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합리적인 구분이라는 거죠. 근데 잘파 세대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 디지털 온리에서 태어난 자존감 있는 현재적 세계인,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디지털 온리, 자존감, 현재적, 세계인이라는 특징인 거거든요. 예. 일단 디지털 온리 환경이라는 건 뭐 디지털에 태어난 친구들이니까 그 디지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약해요.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기 때문에 읽기보단 보기 익숙합니다. 네. 또 쇼츠나 유튜브 같은 것들로 공급되는 영상 정보에서 이게 그런 그 작은 빠른 영상은 기승전결이 없잖아요.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파 세대들은 집중력이 좀 약해요. 이렇게 단점도 있겠지만 대신 이들은 장점도 강해서요. 분산력이 강합니다.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스태킹 능력이 있는 거죠. 뭐 태블릿 PC로 SNS 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컴퓨터는 OTT 틀어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요.
이게 가능한 게 잘파 세대고요. 기성세들이 보기에 이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아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을 때 자존감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존감은 제가 좀 제안한 말인데요. 예. 자존감을 넘어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속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흔히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이들의 부모들은요, 이들이 취업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데리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제력 있는 부모에 또 자식이 귀한 환경에선 텐포켓 환경. 네. 그러니까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집안에서 여러 가지 귀여움을 받기 때문에 돈을 쓰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자란 편입니다. 이 풍요롭게 자랐다는 게 뭐 굉장히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절박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알바를 그만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책임감 없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자신의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취향과 관심에 대해서는 당당한 열정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적 세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현재적이라는 건 그 지금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현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그 충성심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가라든가 지리에 대한 경계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이렇게 국가 간 축구 대항전을 하는데 예. 다른 나라를 응원하더래요. 이 아이가. 그래서 네. 어머니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다른 나라 응원해? 그랬더니 유니폼이 멋져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 거고요. 스마트폰을 써도 그 얼음폰을 주로 쓰는 그 S전자의 그 갤럭시보다는 네네. 그거 쓰는 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걸 써야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도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책의 1, 2장 정도의 내용에 해당하고요. 3, 4장은 잘파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비즈니스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 문화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그 다루고 있거든요. 네. 뭐 잘파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장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용해서 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꽤 많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이가 잘파 세대예요. 네.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다 저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문득 했어요. 네. 책 제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